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시간이죠. 바로 보는 TV 옹부지맨의 조승현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인한 절감분 20%를 국민연금에 투여해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기존의 40%에서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의 이 개혁안이 그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특히나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개혁안을 내놓고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더 큰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습니다. 언론도 역시 이번 개혁안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합의부터 무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문제는 일부 보수와 진보 언론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우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혁안의 내용이나 그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여야의 힘겨루기나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에 미칠 영향 등 정치적인 해석에 주력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TV와 비평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 논란과 또 이를 전하는 우리 언론들의 보도 태도를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평가원의 모니터 결과를 들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슈펀치와 뉴스워치 그리고 뉴스 1번지 뉴스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백승재 시청자평가원의 의견 함께 하시죠. 지난 한 주간 방송되었던 연합뉴스 TV 모니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합뉴스 TV에서 지난 일주일간 방송한 프로그램 중 이슈펀치 방송을 모니터링한 내용입니다. 이슈펀치는 어려운 뉴스는 쉽게, 복잡한 세상 소식은 간단하게 알려주는 것을 모토로 진행되는 뉴스쇼입니다. 지난 5월 4일 이슈펀치는 미국에 퍼진 코리아의 함성으로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팀에서 뛰고 있는 강정호의 첫 홈런 소식과 여성 골퍼 박인비의 미 LPGA 우승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 강정호 선수의 첫 홈런 소식을 전하면서 여성 아나운서가 강정호 선수를 킹왕짱으로 표현했는데 친근감과 함께 재미있게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는 노력을 보인 것 같아서 인상 깊었습니다. 그 밖에 성완종 회장의 메모에서 비롯된 홍준표 의원의 뇌물수수 수사도, 성완종 회장의 육성노티록과 한장섭 의원의 진술 및 검찰의 입장 등을 적절한 화면과 함께 가벼운 멘트로 섞어가며 쉽게 전달하려는 프로그램의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린 것 같았습니다. 다만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무산된 뉴스를 보도하면서 왜 러시아 방문이 무산된 것인지 알아보자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정작 뉴스에 나온 내용은 러시아 방문이 무산된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 예상되는지가 방송됐습니다. 시청자들은 러시아 방문 무산 이유를 궁금해하다가 그 방러 무산의 결과라 볼 수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 시청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진행에 있어 시청자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멘트와 뉴스 내용이 연결돼야 시청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좀 더 주의해준다면 더욱 즐겁고 유익한 뉴스 방송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주요 이슈인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수사에 관해 5월 5일 10시 뉴스의 뉴스 초점에서 민영삼 포커스 컴퍼니 전략연구원장과 김태현 변호사를 모시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과거 모래시계 검사로 명성을 날렸던 홍준표 도지사와 현 검찰의 명예를 건 대결이라며 뇌물 사건을 한편의 승부로 보고 이를 분석하였습니다. 보는 내내 홍 지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검찰과 언론의 보도를 살피면서 고도의 전략 전술의 일전일퇴로 설명하는데 마치 좋은 바둑 한 판을 복귀하면서 어떤 수가 좋은 수인지 나쁜 수인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 개가하면서 분석하는 것 같아서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을 갖고 시작된 부패 척결 사건이 흥미로운 가십 사건으로 변질될 것 같아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언론은 공정성과 함께 여론을 이끌어내는 선도적 기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패 척결의 필요성과 현황, 외국의 사례 등도 함께 분석했다면 훨씬 유익한 방송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다채로운 분석이 호사가들의 입을 만족시켜주는 안주거리가 되는 방송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게 분석하면서 동시에 교훈도 줄 수 있는 방송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번 주 5월 8일에 방송된 뉴스 1번지에서는 신조선 책략의 저자이신 최영진 전 주미대사를 모시고 한국 외교의 현주소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 전 대사는
일본 아베 총리의 적극적인 대중 대미 외교에 비해 조용한 한국 외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일반적인 인식에 관해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걱정이라며 이보다는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아베 정부의 미중 외교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고령화 사회, 인구 감소, 중국에 의한 경제적 지위 추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에서 비롯된 방어적 외교로 규정하였습니다. 반면 아베 정부는 2차 세계대전 시 유일한 잘못은 패배라는 인식을 가진 확신범에 비유하면서 이러한 아베 정부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칙 외교를 주장하는 한국 외교는 좋은 점수를 받을 만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외교는 한미, 한중 외교를 동시에 추진하는 등 기반이 탄탄하지만 역사적으로 능동 외교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므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관광, 문화교류 등 한일 관계가 탄탄하기에 포스트 아베를 대비하기 위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직 외교관의 좋은 의견이고 경청할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다만 5월 6일자 중앙일보에서 국내의 전문가 31명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 외교에 대한 평가에서 전문가 68%가 한국 외교는 위기라고 판단을 내린 상황에서 한국 외교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전직 외교관 한 분을 모시고 그분의 의견만을 청취한다면 자칫 정부를 비호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찬반 의견이 갈리는 패널을 섭외하여 각각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균형감 있는 방송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방송의 역할에 대해 여러 번 말하게 되는데요. 시청자들은 뉴스 1번지와 양방향으로 소통하면서 토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방송에서 미리 마련된 패널의 주장을 수동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고 그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 만큼 그 파급 효과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목할 만한 뉴스를 빠르고 쉽게 그리고 깊게 전달하는 것을 모토로 하는 뉴스 1번지라면 공정하고 균형감 있는 방송이 되도록 패널의 구성과 질문 마련을 주의 깊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주에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과 관련하여 뉴스 1번지에서 3차례 다뤘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연금 개혁안과 관련된 이슈는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30여만 원 받을 때 공무원 연금으로 250여만 원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연금이 2000년도부터 고갈된 이후 계속하여 국민의 혈세로 메꿔왔던 현재의 공무원 연금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더 내고 덜 받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여기에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증대시키는 내용을 추가로 합의함으로써 논란이 된 것입니다. 뉴스 1번지는 5월 5일에는 국민연금 개편 후폭풍이라고 하여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이후에 당청 역학관계를 다뤘고 5월 6일 방송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 국회 처리 여부에 대해 보도하였으며 5월 7일 방송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여야가 내탓 공방하는 부분에 대해 전문가 패널들을 모시고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토론이 전문가 혹은 현직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의견을 청취하다 보니 본인들의 의견으로 바로 들어가는 바람에 정작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어떤 내용이고 뭐가 문제이며 왜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덜 내고 많이 받는지,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세계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빈곤으로부터의 최후의 국가 안전망인 국민연금은 왜 그리 많이 내고 덜 받는 것일까? 과연 향후에는 받을 수나 있을까 하는 시청자 입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문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주로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당청 간의 역학관계, 여야 간의 특실 비교 및 분석,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여야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서로 곡간이 다른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받아들인 배경과 같은 정치적 쟁점들에 대해서만 3회에 걸쳐 방송했던 것입니다. 뉴스 방송의 기본적 본질이 사실의 보도와 주요 정보 전달에 있다면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이번 주 방송된 뉴스 1번지가 좀 더 뉴스 방송의 본질에 충실하게 공무원 연금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선 사실 보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정치적인 이슈를 다뤘다면 시청자 입장에서 깊이 있는 뉴스를 들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월 7일 방송된 뉴스 현장 13에서는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세계조면 학자들이 아베 총리를 비판하고 나선 이유를 다뤘습니다. 세계 유명 역사학자 187명이 나서서 일본의 과거 사회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는데 이 중에는 퓰리처상을 받은 학자가 3명이나 되고 심지어 일본 정부로부터 상을 받은 지일파학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방송되었습니다. 쟁점이 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는 한편
한국과 중국 정부도 역사 문제를 정치 쟁점화시키지 말 것도 함께 주문하였다는 내용도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이날 방송에선 일본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과연 아베 담화는 수정될 것인지, 한국 정부는 이때 어떠한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인지, 현재 박근혜 정부의 외교력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등 다채롭고 빠져서는 안 되는 모든 쟁점들이 논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에 대해 심층적이면서 입체적으로 핵심 정보와 함께 주변 정보까지도 챙긴다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한 번을 들어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쉽고 편한 방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연합뉴스 TV의 이슈펀치와 10시 뉴스 1번지 그리고 뉴스 현장 13을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연합뉴스 TV에서는 뉴스 이외에도 다양한 제작 프로그램들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학생 평가원들의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기업 비사 그때 그 선택을 살펴봤다고 하는데요. 허태정, 성빈나 학생의 의견 함께 하시겠습니다. 좋았던 거랑 안 좋았던 거를 좀 정리를 해서 현재를 말해줄 수 있는 상황을 이번 주 캠퍼스 TV 리포트에서는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20분에 방영되는 기업비사 그때 그 선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비사는 기업의 흥망이 걸린 결단의 순간과 그 뒤에 감춰진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지난 26일에는 설탕왕이 만든 초코파이가 방송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간식 초코파이가 탄생하기까지 노력한 이한구 회장의 도전 정신과 역경을 담아내는데요. 또한 초코파이를 둘러싸고 벌어진 제과시장의 모습을 다루었습니다. 프로그램 초반에서는 1970년대 버스 요금이 25원이었고 자장면 한 그릇이 110원이었다는 정보가 제시되었는데요. 당시의 물가를 통해 초코파이가 50원의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끌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료 화면으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한 장면을 보여주며 재미를 더하였습니다. 특히 배우 송강호 씨의 북한은 왜 이런 거 못 만드는지 몰라 라는 영화 속 대사를 통해 북한에서의 인기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 흥미로운 자료 화면이었습니다. 여기에 재벌 평론가, 전 동양 제과 생산 과장과 같이 시대를 함께했던 사람들의 인터뷰까지 더해지면서 초코파이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예인 김은국 씨의 군대에 대한 지나친 언급은 여성 시청자로 하여금 다소 공감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비약적인 대표자 한 명이 아니라 현역 군인이나 훈련병의 인터뷰도 함께 있었다면 여성 시청자도 위화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터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한구 회장이 설탕 사업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두고 초코파이를 만들게 되기까지의 과정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면서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이한구 회장이 삼성 이병철 회장에게 국내 설탕 독점 판매권을 얻어내는 재현 장면이 제시되었는데요. 저는 설탕을 만들 줄은 모르지만 파는 재주는 쓸만합니다 하고 이한구 회장의 생각이 자막으로 함께 제시된 장면에서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한구 회장이 설탕 사업을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시멘트 사업, 제과 사업 등의 다른 사업 분야에 과감하게 뛰어드는 도전적인 면모가 대학생인 저희로 하여금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특히 초코파이 부패로 인한 중국 시장에서의 대규모 리콜 사태를 통해 자신이 만든 제품을 책임지는 이한구 회장의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 파는 것은 상품이 아닌 나 자신이다 라는 이한구 회장의 말이 자막으로 제시되어 초코파이를 둘러싼 위기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통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초코파이의 탄생 비화에서는 1970년대 소비자의 취향이 고급화, 차별화된 소비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관련 자료 없이 초코파이를 만드는 재현 장면만 나왔는데요.
소비자의 취향 변화나 1970년대 시대 상황과 다소 관련이 없는 장면이 등장하여 어색했습니다. 이때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제시되었으면 이해하기 더 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롯데, 혜태 등의 다른 기업들이 동양제갈에 따라 초코파이라는 상표와 함께 초코파이를 출시했던 당시 경쟁 상황이 제시되었는데요. 초코파이의 상표가 오리온 초코파이로 등록이 돼 있어 다른 제과업체 또한 초코파이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장진영 변호사의 설명을 통해 자칫하면 어려울 수 있는 법률 정보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어진 인터뷰에서 재벌평론가 정진섭 씨가 오리온과 경쟁회사인 타 제과업체를 슬그머니, 틈새, 모방 등 부정적인 단어로 묘사하여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쉬웠습니다. 끝으로 프로그램 전반을 살펴봤을 때 초코파이와 관련된 옛날 신문 기사나 광고 등 다양한 시각 자료를 제시해 시청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지켜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설탕왕 이양구라는 제목과 달리 이야기가 초코파이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 같아 다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양구 회장과 초코파이의 관계에 더욱 초점을 맞추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방송될 기업 비사에서는 어떤 기업가가 어떠한 선택을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는데요. 우리 주위의 기업들의 숨겨진 이야기와 함께 어떤 선택을 통해 현재의 성공을 이루게 되었는지를 소개하는 보석 같은 프로그램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캠퍼스 TV 리포트였습니다. 네, 여야가 4개월여 만에 극적으로 타협에 성공했던 공무원 연금 개혁 처리 결국 무산이 되면서 그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인상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되면서 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물론이고 청와대와 새누리당 사이에서도 연일 엇갈린 주장이 나오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정작 개혁의 본질이나 의미는 뒷전이고 무산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진실 게임을 벌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우리 언론에서도 정치권의 이런 분쟁을 연일 보도하면서 그 움직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언론의 경우이긴 하지만 개혁의 내용이나 필요성, 개선점 등 정보의 전달이나 또는 정치권의 소모적인 분쟁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이 책임 공방에 합류해서 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TV와 비평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 논란과 언론 보도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동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장하영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아주 뜨거운 이슈인데요. 공무원 연금 그렇죠. 개혁 관련 소식,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공적연금 관련 보도를 좀 살펴보기 전에요. 네. 어떤 식으로 이 이슈가 흘러왔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 공적연금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됐고요. 99년도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제도가 확대가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언론이 공적연금에 관련된 그 보도를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한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그 공적연금 붕괴론이라는 건데요.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또 출산율은 감소하고 그러면서 수입은 줄어들면서 지출은 증가하고 이러면서 공적연금이 계속 지탱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공적연금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이냐 관련된 보도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공적연금의 개혁이 이제 이루어졌죠.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런 그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마다 정부와 역할 그리고 선진국과의 어떤 수준을 비교해가면서 우리나라 그 공적연금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서 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그런 보도가 많이 있었고요. 네. 근데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공적연금을 보다 보면은 이게 주인과 손님이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냐면 가장 중요한 대상인 예. 공무원과 국민이 논의에서는 거의 빠져버리고 이것을 다루는 양쪽의 여당과 야당의 입장 이 부분만 돼 있지 않나.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개혁안 자체보다는 그 개혁안을 둘러싼 외적 요인에 대해서 지나치게 보도가 집중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적연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또 여야뿐만 아니라 청와대 정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당사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자세하게 보도한다는 것은 분명히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한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정치공학적인 논리에 지나치게 매몰돼서 이 부분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하고 정확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가 있다고 또한 보여집니다. 예, 국민의 알 권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 개혁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알린다거나 향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시는데 이 부분은 약간 뒷전에 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 그렇죠. 예. 정치적인 어떤 힘 겨루기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이 공무원 연금 개혁 자체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고요. 예. 또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장 올해부터 적자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를 충당해야 되고 그 사회에 중요한 어떤 갈등적인 이슈인 것만은 틀림이 없거든요. 근데 야권에서는 이 기본적으로 공적연금 강화라는 것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국민연금에 대한 소득 대체율을 50%로 상향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여야 간 대립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또 청와대와 정부까지 합세를 하면서 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결국 표류하게 되었고 5월 7일 날 결국은 무산되었죠. 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각 이해 당사자들의 이 정치적인 힘 겨루기는 불과 수일 내에 벌어졌지만 제가 쭉 한번 살펴보니까 네. 이에 관련된 보도가 1000여 건이 넘어요. 그럼 그만큼 보도량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실제로는 이 얼마나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와 같은 정치적인 힘 겨루기를 경쟁적으로 많이 보도했냐를 알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보도 형태는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개혁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그리고 향후 영향이라든가 어떤 중요한 내용보다는 정치적인 대립 구도가 가지는 부분에 훨씬 더 주목을 했고 이것이 더 수용자들한테는 재미있고 끌리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가치 판단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이 대다수의 언론에서는 이 합의 내용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근데 그 언론 이제 성향에 따라서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다소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분석하셨습니까? 네, 보수와 진보라는 어떤 그 표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단정적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세칭 그렇게 평가를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언론은 어떤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고 자신 나름대로의 논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은 뭐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수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대체율 50%를 주장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합의를 할 수 없다라는 그 야당의 태도를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 연금 개혁을 졸속으로 합의한 여당에 대해서도 동시에 비판을 하고 있지만 그 강도는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 불가피하지 않느냐라는 정도의 논리로 지금 보도를 하는 것이 보입니다. 반면에 소위 진보적 시각을 가진 언론들은 야당의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선 입장을 좀 보류하거나 아주 그렇게 부각시키지는 않는 반면에 대신에 이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서 여당과 청와대 간의 어떤 갈등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그런 태도가 좀 보여집니다. 사실 이와 같은 그 동일한 사안을 놓고 벌어지는 이와 같은 시각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수용자들에게 일종의 프레임을 제공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프레임은 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즉 언론이 이 공적연금을 둘러싼 쟁점들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 달라라는 어떻게 틀을 제공한다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 틀을 수용자들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공적연금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을 놓칠 가능성이 커지게 되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는 공적연금과 같은 중요한 이슈는 그 언론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색채를 우선시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곤란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만큼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이슈라는 뜻이죠.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그 본질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 너무 이런 이슈들이 그 이해관계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되기도 네, 합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계속 보도를 해 나갈 텐데 우리 언론들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공적연금 개혁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갈등 이슈거든요. 예. 그래서 갈등 이슈,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고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서로 맞물리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갈등 이슈가 되는데 갈등 이슈에 대한 보도에서 언론은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사회 속에서 갈등의 원인과 그리고 진행 상황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정보를 언론은 우선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언론은 이걸 통해서 갈등의 조정자 그리고 여론 형성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언론 보도는 이슈의 갈등성 그리고 그 갈등의 부정적인 측면에만 지나치게 집착하고 그걸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하는 대립하고 갈등하는 집단 간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을 해소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소홀히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갈등 이슈에 대한 보도에서 언론의 역할은 정확한 정보의 제공, 이것이 일단은 우선이 돼야 하고요. 그리고 이해 당사자 간의 주장을 균형 있게 보도해 주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소비자들 그리고 수용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갈등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언론이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이를 위해서는 언론은 당연히 그 갈등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전문적인 시각을 또한 이용을 해서 나름대로의 대안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언론의 역할이 참 절실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공무원 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아주 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 문제를 연계하고 또 결국에 개혁 자체까지 무산이 되면서 여론이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의미 없는 책임 공방보다는 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행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론 역시도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개혁안이 타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또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힘을 실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개혁안의 필요성이나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